A Race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이고요. 오늘도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중간고사 시즌이지 않습니까? 네, 중간고사 현재도 보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이제 확진자 때문에 일주일 연기되어서 다음 주에 끝나는 학교들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번이 고등학교 입학하고 약 세 번째 시험일 텐데 어느 정도 적응이 이젠 되었겠죠? 적응요? 네. 시험 몇 번 보시면 대표님 적응하셨나요? 넌 시험 보는 매번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적응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시험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한데요. 사실 시험 끝나면 학생들이 이러잖아요. 자, 오늘 어디 PC방 갈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뭐 딴 잠 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수행평가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서행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친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이 빠지게 되니까 고1 때 물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고2 때 내 전공을 좀 찾아서 잘 해봐야지. 하지만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요. 고1 때부터 준비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비교를 안 하려고 해도 생활기록부가 너무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 친구는 1학년 때부터 했네? 라는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2학년 때 준비한 친구보다는 좋게 보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2024학년도 친구들을 위해서 상위권 대학 합격을 위해 우리가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고1과 고2, 고3은 생활기록부 평가 내용도 정말 다르게 준비가 돼야 될 텐데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우리 학생이 최종 합격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저와 그리고 윤현준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그리고 아무리 좋은 영상을 올려도 본인의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생활기록부에 꼭 대입하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대학으로 가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보다도 여러 가지 문이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있듯이, 나에게 맞는 옷을 찾거나, 나에게 맞는,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하나만 잘해도 대학은 가잖아요. 수능도 그렇고 네. 교과 전형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단 하나를 준비하기에는 위험성이 조금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다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의대나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학교장의 수능 최저도 준비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모두 다 잘해야 하는 전형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머리가 많이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보다는 전부 다 종합으로 그렇죠. 학생들을 선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선발 인원이 정말 상이하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학과의 대학의 퍼센테이지를 조금 보여드렸습니다. 수능이 이제 40% 정도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네.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 전형 이렇게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도 대략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네네. 수시 2월 인원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약 한 3%에서 한 5% 이상은 수능으로 더 선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능 40%라는 기준도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이야기한 대로 서울 상위권 대학은 거의 다 지금 맞춰놨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상위권 또는 중하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40%가 지켜지지 않는 대학들이 많다는 점도 한번 눈여겨보실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과 전형은 이제 등급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어서 저희가 대신 시험을 쳐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한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어떻게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생활기록부를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학을 선택하는 것은 성적이 크게 좌우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하지만 이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학과 부분에서도 아직 1학년 학생이다 보니까요. 명확하게 내가 A라는 학과를 가겠습니다. B라는 학과를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내가 그래도 하나씩 이제 경험하잖아요. 특히 교과목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제 자율활동에 대한 경험, 진로활동에 대한 경험.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 경험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을 좀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이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었습니다.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묻는데 사실 어른인 제가 봐도 정말 조금 잔인한 질문 같아요. 우리 학생들의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은 어땠나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다시 학교 갔다가 학원 가고, 집에 와서 게임하고. 사실 우리는 학업에 집중하느라 정작 학생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는지, 고등학생이 돼서야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심어주게 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많이 상담하시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다 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과 관계없이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질문들을 항상 해요. 너 꿈이 뭐니? 라고 이야기하면요. 의사, 변호사, 판사, 예, 대부분 다 직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꿈을 물어봤는데 우리 학생들은 직업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사회 또는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직 진로가 정해지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다양한 진로가 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노출을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네. 뭐 최근에 뭐 다양한 검사나 뭐 진로 상담 이런 것도 많잖아요. 뭐 워낙 진로 검사는 많고요. 뭐 어렸을 때 보게 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 우리 아이들 지능 검사예요. 혹시 그쵸. 우리 아이 IQ가 높지 않나? 음. 뭐 간혹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우리 아이 천재인 것 같아서 우유를 아인슈타인 우유. 그럼 서울대 보내려고 서울 우유. 조금씩 내려가다가 야 그래도 지방 거점 대학이라도 가야지. 예, 저지방 우유. 자 그렇게 바뀌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심리 검사에 100% 의존할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어떠한 기준은 준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심리 검사든지 한 번에 끝내시지 마시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요. 그렇습니다. 또한 저는 이제 꿈이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한 2가지 정도의 방법을 좀 추천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학교 홈페이지,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학과 선택 그리고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북을 펼쳐보면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또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또 미래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 학생 혼자 딱 보라고 읽어야 돼 이렇게 던져주는 것보다는 뭐 일주일에 적어도 뭐 한 번 정도는 뭐 5개 학과를 서로 이제 조사하시면서 아빠, 엄마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찾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 딱 정해서 이게 좋아요, 이게 싫어요 라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내가 갈 학과는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좀 반응이 올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한테 지금 벌써 2학기 중간고사까지 끝났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한테 이런 학과 전공 가이드북을 보면서 하나씩 찾아보기에는 어찌 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찾아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식사할 때나 아니면 차 타고 이동할 때 짧게 볼 수 있게끔 스크립 해주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네네네. 자, 그래서 진로를 딱 정하지는 않더라도 그럼 적어도 계열 정도는 그렇죠. 내가 네. 뭐 보건이다, 네. 내가 뭐 이공계열이다 이런 것들이라도 좀 정해주셨으면 2학년 때는 조금 더 심화된 활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저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선택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학교에 따라서 2번 또는 3번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아마 선택했잖아요. 물론 여기서 1학년 때 나온 과학, 통합, 사회 성적만을 가지고 선택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진로 혹은 이제 뭐 계열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선택 과목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이 부분은 이미 많은 대학교에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챙겨봐야 할 학교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대학교죠. 이제 서울대학교는 이렇게 학교별로, 학과별로 핵심 권장 과목, 이렇게 권장 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권장 과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계열 혹은 진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지 이런 표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표는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대학 신입학 입학 전형 예고표입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 가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이제 나와 있고요. 또 다운받아 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빅토리 입시랩 홈페이지 내에는 입시 자료 게시판이란 게 있는데요. 여기서 찾으시면 더더욱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 생활기록부는 언제 정리해주면 좋을까요? 생활기록부는 항상 언제 해도 늦진 않지만 네네네. 그래도 이제 요즘 최근 이제 남아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제 네. 시간을 좀 보면은 네. 일단 10월 초중은 이미 지났어요. 근데 네네. 중간고사 시즌이잖아요. 뭐 학교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12월 초나 중순쯤에 기말고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 사이에 이제 수많은 수행평가와 학교에서 요구하는 활동들, 뭐 특목고는 더 심하겠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진로 혹은 계열을 정해줬다면 그 진로 혹은 계열의 관심을 드러내야 할 시기이고 그 관심이 심화되어서 역량으로 나타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만 어떻게 1학년 1학기 때 뭐 다양한 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일단 분석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2학기 때는 확실하게 전공에 대한 조금 단계를 올려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심화된 활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전공 적합성에 대한 좋은 뭐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뭐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수행평가가 쏟아지잖아요. 네네. 이 속에서 넣어야 될 분명한 조건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담을 하시려면 그때쯤이 가장 적절하긴 하겠죠. 지금이네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하는 모든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평가서라든지 선생님의 평가라든지 동료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본인의 생활 기록부를 좀 꾸밀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말쯤 되면은 다시 기말고사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1학년의 마지막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성적을 좀 올리셔야 할 것입니다. 아마 모든 학생들이 아마 전력 투구를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같은 노력으로 3학년 때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1학년 때 성적을 올리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지금 먼저 준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죠. 3학년 때는 일단은 난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최선을 다할 거야. 맞아. 심지어는 2학년 2학기 때부터 그렇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1학년 2학기 때 오히려 조금 그러니까 나의 노력에 비해서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준비해 주신다면 이제 기말고사를 잘 받을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생활기록부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이때는 이제 1학년 전체 생활기록부를 마무리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공 혹은 계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면 그 부족함을 채우고 또 남들과 차별화된 준비를 하셔야 내가 최종 합격 혹은 2학년, 3학년 활동의 동기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죠. 배를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닷가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기 위한 전략을 1학년 2학기 때 어느 정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죠. 이 중간고사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말 때 배를 타러 가도 되지만요. 배를 타러 가서 그 주변 현상을 파악하는 단계까지만 가고 2학년 때 배를 타고 진짜 저 먼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차별화된 준비와 합격하는 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만들어야 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런 건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2학년처럼 고1을 같은 방법으로 혹은 준비를 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조금 전달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폐지되거나 미반영되는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자율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기존 30자로 내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이나 또는 추가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 분야를 친구들과 함께 만든 자율적인 동아리죠. 그렇습니다. 자, 이 동아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필요하다면 생활기록부와 관계없이 하시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어디에 기록될 수 있느냐? 학교 선생님한테 충분히 어필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동아리 시간 외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니까 동아리 시간에 좀 더 동아리에서 심화적인 활동으로 가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창체 활동 있잖아요. 자율 활동이나 진로 활동 아니면 그 내가 연구하고 실험하고 조사하는 부분이 과목에 들어가 있다면 그러니까 과목 교사님한테 어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자율 동아리는 이렇게 미반영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여기서는 한 활동들을 다른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방금 윤현주 컨설턴트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 자율 동아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본인의 융합적 능력 혹은 추가적인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었고
면접 때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새롭게 풀어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생활기록부 어떤 공간에서든지 자율동아리에서 나타낼 수 있었던 융합적 능력, 추가적인 관심사를 다른 부분에서 드러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죠. 수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요. 맞아요. 수상은 기존 고2, 고3에서는 본인이 정말 노력한 부분, 그리고 뭐 장점, 또 학업 역량과 전공에 관련된 활동들이 나타나 있고요. 그게 결과로도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나오는데 뭐 학업적인 지식 보충도 일단 가능할 거고요. 네. 또 간접적인 영향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런 학업 역량과 전공에 관련된 우수한 결과물을 고1 때는 수상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서 이 우수한 결과물들을 어필해야 될까요? 세탁 아닐까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학교에서의 수행 평가를 비롯한 수업 시간의 모든 활동들이 아마 들어갈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정말 작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쌤, 저 이게 부분이 궁금합니다. 쌤,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봐도 될까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좀 조사를 해 와도 될까요? 이런 부분도 교사와 상호 소통을 하면서요, 내 능력을 어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수행평가 혹은 수업 시간의 활동이 뭐 남들처럼 똑같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우수한 결과물을 어디서 또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을까요? 독서가 있겠네요. 뭐 독서도 물론 중요하겠죠. 네. 독서는 원래 기존에 내가 전공에 대한 관심을 드러낼 수도 있었고 융합적인 능력 혹은 뭐 독서를 통한 나의 지식 확장, 능력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포지션이었는데 하지만 그게 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사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서 드러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탁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필될 수 없었던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자기소개서의 폐지입니다. 자기소개서는 생활기록부 속에서 본인이 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과정을 서술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과정을 못 쓴다니까 그럼 쓰지 말까요? 아니면 다른 데서 녹여야 할까요? 다른 데서 충분히 녹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세특에 논문이나 학술지를 참고했다라는 이야기를 적지 말라고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논문 보면 논문 제목 있잖아요. 네네. 논문 제목에 대한 부분을 작성하고 이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연구를 한 또는 검색을 한 조사를 한 부분을 나타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직접적으로 논문이나 문헌을 찾아서 했다라는 부분이 안 적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2024학년도에 사라지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수상, 자율동아리, 독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뭐 점진적 폐지라고 하니까 네네. 이런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나만의 장점을 준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면 남들도 다 없으니까 나도 대충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학생보다는 이렇게 평가 내용이 사라지니까 평가받을 수 있는 공간에서 평가를 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더 많고 실제로도 많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컨설팅하면서 컨설팅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가면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만약에 우리가 0에서 100까지 있다고 치면요, 그러니까 분포도가 골고루 있었어요. 네네. 근데 최근 들어 자꾸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상위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중간 계층이었고요. 하위 계층으로만 몰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위 계층이 한 70%, 80%까지 나오고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을 어디에 많이 받냐? 야, 같이 하지 말자. 맞아요. 똑같잖아. 근데 받아봐도 나는 정말 미세하게 한 10분만 정말 열심히 활동했거든요. 생활기록부가 비교 대상이 어떻게? 우리 학교 친구들이잖아요. 정말 잘 나왔거든요. 그것으로 만족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24학년도에 반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당연 출결.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 평가는 성실성을 평가하지만 여기서 경쟁자들과 차별성을 두기는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율활동이 있겠죠. 자율활동은 연간 500자로서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적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항상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공동체 정신을 발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이제 나눔과 배려. 왜냐면 자기소개서에 이제
어필을 못 하니까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많이 좀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어필해 줄 수 있을까요? 동아리 선택이 고1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는 이제 나의 전공에 대한 탐구를 할 공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동아리 선택은 전공에 관련된 활동이나 혹은 주요 과목의 학업을 올릴 수 있는 동아리, 예를 들어서 수학 심화반이라든지 그런 선택들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자율 동아리에서 어필했어야 될 이제 뭐 전공에 대한 관심, 융합적 능력 또한, 여기서 말하는 융합적 능력이라는 것은 뭐 학문 간의 경계를 허무는 과목과의 연관성, 이런 것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이 동아리 활동에서 해 주셔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 동아리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이 실험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안 되죠. 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논문들을 잘 찾아보시면요. 실험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타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실험 변이들이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부분들을 나의 지식들로 나타내 주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의 동아리 활동이 2학년 때의 기초가 되고, 또 3학년의 활동이 이 3년 동안의 동아리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상에서 발휘했어야 할 우수한 전공에 대한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이 우수한 전공에 대한 결과물이야말로 상위권 대학이 말하는 전공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되겠죠. 오히려 뭐 전공 적합성 플러스 본인이 스스로 또 노력했다면 자기주도성. 자기주도성까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로 활동입니다. 사실 이게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윤현준 컨설턴트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네. 뭐 일단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의 영향에 따라서도 되게 많이 나누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 학교를 좀 분석해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자율 활동의 한 부분을요, 학생들이 겹치다 보니까 한두 명은 또 진로 활동으로 넣어놓고요. 그렇습니다. 진로 활동에서 또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자율 활동으로 넣는 교사들도 있는데요. 뭐 어차피 들어오게 되면요, 그 키워드들이 다 보여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활동했나라는 부분보다는요, 이 진로 활동 시간에 특히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서 수업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편하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정말 궁금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데,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 활동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면요, 대부분 다 융합적 사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많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서 내가 호기심이 생겼어요.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그 수업 내용을 100% 인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보고서 쓰기도 정말 좋고요. 내가 궁금한 내용을 동아리로 가지고 가기도 좋고요. 심지어는 학교 교사와 소통해서 쌤, 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배웠는데요,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이 부분인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내겠습니다 라고 어필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만들기 싫다, 사실은 수업하면서 교재에 다 만들어 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요, 그때 당시 수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외부 강사님과 함께 소통을 해보시면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진로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진로를 위해 노력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좀 기입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또한 이제 최근에 진로 희망 사유가 되게 미반영이 돼요. 근데 이제 미반영되는데 입학사정관님이 이 진로 활동을 보고서 이 학생의 진로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럼 이 진로 활동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한다면, 우선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써야 하는데, 사실 학교에서 진로를 위해 나만 혼자 할 수 있는 노력이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는 그냥 무작정 전공 적합성, 진로에 대한 목적을 좀 만들어내자, 동아리 이런 활동을 하자, 이런 결과를 나타내자라고 했는데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께서 독서를 좀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서 내가 좀 더 궁금해, 그런 것들을 진로에 관련해서 탐구 활동도 해보고, 만약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뭐 학교에서 뭐 진로 심리 검사, 뭐 작가와의 만남, 누구나 하는 이런 활동들이 사실 평가될 것이고 기입될 것이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긴 어렵겠죠.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A라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인이 조금 더 심화를 해도 되는데요. 되보다 보면 예, 거기서 멈춰요. 그렇습니다. 그 수업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못 만들어내요. 혹시 내가 그러니까 나는 자연계열로 가기 위해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외부에서 인문학 수업이 들어왔어요. 그럼 인문학적 요소에서 자연계열에 연결시킬 부분이 없을까요? 있죠. 예. 그런 부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냥 활동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이거 활동을 적혀 있어도요. 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1학년 때 그냥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2학년 때 사실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이 생겨요. 맞아요. 예, 하지만 뭐 명확하게 본인이 어떤 것을 했는지 더 기록도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예, 이것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진로를 위해 노력한 과정, 즉 자기소개서에 어필할 수 있었던 부분들도 어필해 주셔야 되겠고 독서에서 받을 수 있었던 평가인 진로 기초 지식의 누적 그리고 관심 또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다른 거는 예, 자율활동이나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 500자인데요. 진로 활동은 700자거든요. 왜 네. 그럴까? 이런 것들도 진로 활동의 중요성을 또 보여주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진로 활동에서 학교 현장에서 그만큼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활동을 통해서 예, 입학사정관들은 예, 이 학생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신경 써야 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입니다.